울창한 숲이 우거진 남미의 페루 아마존 일대에는 몸 길이가 수십 미터에 이르며 청색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아나콘다신 야쿠마마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쿠마마는 외딴 곳에 또아리를 튼 채 살아가고 있으며 신묘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가끔씩 사람들을 해치기도 한다는 무서운 소문의 주인공인데요. 이 말처럼 실제 야생에 서식하는 아나콘다들은 강력한 포식자이며 힘센 악어나 치명적인 발톱을 가진 개미핥기, 멧돼지를 닮은 패거리, 42kg의 성체 퓨마, 하늘의 지배자인 검은 대머리 소리를 사냥하기도 하는 공포의 존재입니다. 이들 중 몸 길이가 6m 이상이나 되는 큰 암컷들에게는 사실상 천적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괴물 같은 뱀들에게도 위협이 되는 무서운 포식자들이 있습니다. 잘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지만 아나콘다를 지능적인 사냥법과 민첩한 몸놀림으로 제압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상성상 불리한 체형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나콘다조차도 어쩔 수 없는 거대 파충류들도 있는데요. 이들은 어떻게 세계 최대의 뱀이자 천적이 없다는 아나콘다를 사냥할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규어, 남미 브라질의 판타날 습지의 한 구석에서 거대한 그린 아나콘다 한 마리가 육중한 몸을 다급히 움직이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쫓는 검은 그림자가 있는데요. 어둠 속에서 나타난 이 제규어는 앞발을 이용해 조심스레 거대한 아나콘다의 꼬리 부분을 툭툭 건드려 봅니다. 겁날 것이 없는 그린 아나콘다에게도 이 힘세고 커다란 고양이과 맹수는 위협적인 천적이며 굳이 맞서 싸우려 하기보다 피하는 것이 낫습니다. 다행히 가까운 곳에 물이 있었고 아나콘다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물속으로 얼른 도망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규어가 이를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제규어는 아나콘다의 꼬리 부분을 물고 도망가지 못하게 끌어당기고 있는데요. 아메리카 호랑이라 불리는 제규어는 중남미 지역에 서식하는 맹수로 고양이과 동물 중 사자, 호랑이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동물이며 체구에 비해서도 굉장히 강한 치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체급이 작은 만큼 호랑이나 사자에 비해서는 일반적으로 무는 힘이 약하지만 순간적으로는 무려 900kg의 치악력으로 먹잇감의 관자놀이를 부숴버릴 수 있습니다. 900kg의 치악력이라면 사자나 호랑이는 물론 하마조차 능가하는 수치이며 거대한 나일 라거들의 무는 힘에 근접할 정도죠. 그저 평균적인 크기의 제규어들인 50kg에서 96kg 정도의 개체들만 해도 360kg이나 나가는 황소사체를 한 번에 7.6m나 끌고 갈 수 있고 가장 두꺼운 부위의 뼈를 이빨로 쪼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단한 등딱지를 가진 바다거북들조차 으적으적 씹어먹는 사례들이 보도될 정도인데요. 주변에 나뭇가지 같은 장애물들이 많아 아나콘다를 물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영악한 제규어는 아무리 자신이 강한 맹수라고 해도 아나콘다의 머리 부분이나 몸통 부분을 향해 정면으로 덤벼드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린 아나콘다는 움직이는 이무기와도 같았던 영화 속 아나콘다와는 달리 육지에서는 움직임이 느립니다. 거대한 체구를 가진 만큼 영화 속에서처럼 빨리 움직였다가는 내장과 뼈가 모두 박살나 버린다고 하죠. 재빠른 몸놀림을 가진 제규어는 아나콘다가 자신을 휘어감을 수 없도록 꼬리 부분부터 공략해 자신이 유리한 무트로 점점 끌어당기고 있는데 강한 턱힘을 가진 제규어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거대한 아나콘다의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속에서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느낀 아나콘다는 얼마 되지 않는 꼬리 부분을 이용해 제규어의 주둥이를 휘감아 버렸고 이에 당황한 제규어는 그만 물고 있던 아나콘다의 꼬리를 놓아버렸습니다. 제규어도 자칫하면 이 아나콘다를 잡아먹으려다 오히려 자신이 잡아먹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요한 제규어는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아나콘다의 꼬리 부분을 물고 다시 무트로 끄집어내는데 성공하고야 맙니다. 궁지에 몰린 아나콘다는 질질 끌려가면서도 주변의 나무 막대를 휘감아 끌려가지 않으려 해보지만 소용이 없는데요. 제규어는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아나콘다의 머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나콘다는 또아리를 틀고 머리를 숨기며 필사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는데요. 그러면서도 틈만 나면 은근슬쩍 제규어를 휘감아 역전을 노리지만 유연한 제규어는 그때마다 요령껏 잘 빠져나오며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굵고 단단한 몸과 근육을 가지고 있어 아나콘다는 쉽게 당하지 않지만 싸움이 길어지자 결국 승리의 여신은 제규어의 편을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제규어와 아나콘다는 생존을 놓고 직접적으로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는 경쟁 관계의 포식자들인데요. 제규어들이 거의 5m나 되는 그린 아나콘다를 잡아먹은 기록이 있지만 반대로 제규어가 아나콘다에게 잡아먹힌 것이 발견된 경우도 있습니다. 물속에서 헤엄치다가 매복해 있던 그린 아나콘다에게 제대로 걸리면 제규어도 저항하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제규어들은 육지에서는 아나콘다에게 상성상 유리하며 물을 겁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물에까지 뛰어들어 아나콘다를 잡아먹기도 하는 무서운 포식자입니다. 제규어와 아나콘다는 웬만하면 서로를 잘 건드리지 않는데요.
그 이유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제규어와 비슷한 퓨마와 4.2m 크기의 아나콘다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는 아나콘다가 승리해 퓨마를 잡아먹었지만 치열하게 싸우는 동안 자신 또한 여기저기 크고 작은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이 아나콘다는 생포된 당시 이미 죽어가던 중이었는데 이유는 기생충에 감염되고 내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제규어의 식단에서도 아나콘다가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낮은데 그 이유는 만약 사냥에 성공한다 해도 자신 또한 여기저기 뼈가 골절된다거나 하는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검정 카이만, 여기 참 안타까운 사냥 장면이 있습니다. 거대한 그린 아나콘다 한 마리가 악어의 몸을 칭칭 감고 서서히 몸을 조여 숨통을 끊고 있는데요. 악어의 크기는 그린 아나콘다가 삼키기에 그리 부담되지 않는 적당한 크기이며 평소 같으면 어렵지 않게 악어를 삼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필 이 아나콘다가 물고 있는 것은 악어의 턱 부분이었는데요. 악어는 죽을 때 죽더라도 혼자 죽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무지막지한 치악력으로 아나콘다의 머리를 물어버렸습니다. 가장 강한 치악력을 가진 악어답게 이 녀석은 절대 아나콘다의 머리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아나콘다는 살기 위해서 악어의 몸통을 휘감고 자신이 죽기 전에 악어의 숨통이 끊어지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나콘다들은 대체로 사냥감을 휘감은 채 질식시켜 죽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보다는 혈류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더 빠르게 먹잇감을 제압합니다. 아나콘다와 같은 거대한 뱀들의 조이는 힘은 다른 포유류나 파충류의 혈압을 한참 능가하는 엄청난 압력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나콘다에게 휘감긴 사냥감은 혈류가 차단되고 일이 될 경우 뇌나 심장과 같은 주요 장기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심장 마비를 일으키거나 뇌빈혈성 실신이 생기게 됩니다. 조이는 힘을 더 크게 가할 경우 신기하게도 이번엔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면 먹잇감의 머리 쪽으로 피가 강하게 쏠리는데 이를 보고 레드아웃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전투기 조종사들이 전투기를 조종할 때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죠. 전투기의 기술을 아래로 숙이게 되면 머리 위쪽으로 강한 원심력이 작용해 머리 쪽으로 피가 급격히 쏠리는데요. 이때 안구에 피가 너무 많이 쏠려서 사물이 빨갛게 보인다고 해서 레드아웃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무서운 점은 아나콘다에게 공격당해 이런 일이 발생하면 뇌출혈이 일어나고 신경세포가 손상되어 저항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덩치 큰 아나콘다의 경우 사냥감의 척추를 탈구시켜버릴 정도로 강한 힘을 낼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운이 좋다면 이 아나콘다는 악어를 빨리 제압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결국 악어는 죽을 때까지 아나콘다의 머리를 문 채 놓지 않았고 아나콘다 또한 머리가 박살이 난 채 악어의 몸을 휘감은 채로 같이 죽어버렸습니다. 작은 카이만 악어들은 아나콘다의 손쉬운 먹잇감이지만 이번 사례처럼 그것 또한 항상 순조로운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그 대상이 카이만 악어 중 가장 큰 종류인 검정 카이만이라면 더욱 그렇죠. 검정 카이만은 넓은 주둥이를 가지고 있는 엘리게이터과에 속하는 악어들 중 현존 최대종인데요. 마이오세 때처럼 남미에 존재하며 한때 괴물급 고대 악어인 푸르스사우루스와도 공전했던 검정 카이만은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성체 검정 카이만들은 평균적으로 몸 길이가 4m를 쉽게 넘기며 최대급 개체의 경우 꼬리 끝부분이 잘려있는 상태에서 이미 5.3m를 넘겼다고 합니다. 몸무게는 500kg을 넘긴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아프리카의 나일 악어들에 뒤지지 않는 크기이며 일반적인 맹수가 아니라 거대 괴수에 해당하는 몸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최대 성장 수치는 6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들은 일부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개체들이 모여 무리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검정 카이만은 새끼 때부터 자신을 노리는 제규어에게 반격해 쫓아낼 정도로 성격 또한 장난이 아닌데요. 검정 카이만은 어릴 때는 자그마한 안녕 카이만 악어 등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고 아나콘다에게 잡아먹히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대하게 자란 성체들의 경우 브라질에서 남미 지역의 모든 동물을 다 잡아먹을 수 있으며 그 대상이 다 자란 성체 그린 아나콘다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검정 카이만 악어가 자신의 덩치에 비교해서도 더 큰 성체 그린 아나콘다를 사냥해 잡아먹는 것이 목격되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덩치만 큰 것이 아니라 힘 또한 굉장하며 속도 또한 빨라서 물 위로 높이 뛰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린 아나콘다가 제압하기에는 너무 강한 상대이고 대권 양보해서 제압한다고 해도 삼킬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악어입니다. 성체 검정 카이만 악어의 상대가 되려면 아나콘다는 아마존 깊은 지역에서나 존재하는 알려지지 않은 6m 이상의 초대형 개체쯤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리노코 악어, 검정 카이만과 거의 비슷한 크기로 자라는 오리노코 악어 또한 강력한 아나콘다의 천적입니다. 오리노코 악어는 남미 쪽에 서식하는 대형 크로커다일 악어의 일종인데요. 수컷을 기준으로 평균 몸길이 4.2m에 380kg, 최대 크기는 5.2m 이상이나 되는 거대한 악어입니다. 4.2m짜리 개체가 380kg, 4.8m짜리 개체가 635kg 정도였으니 최대 개체의 경우 1톤을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현재 물증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6.78m짜리 개체에 대한 기록도 있고
68cm 길이의 두개골이 남아있는 것을 보아 6m짜리 개체도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리노코 악어 또한 검정 카이만처럼 4m가 넘어가는 괴수급 덩치를 가지고 있기에 물에서조차 아나콘다를 잡아먹는 강력한 천적인데요. 덩치 큰 아나콘다가 잡아먹을 수 있는 악어들은 대체로 4m 이하급의 개체들이고 이 이상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강력한 족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주 이례적으로 1.8m 정도의 작은 카이만 악어가 4.94m나 되는 그린 아나콘다와 싸우다 죽은 사례도 있는데요. 당시 이 아나콘다는 약 2달 반 전쯤 다른 먹이를 사냥하다 꽤나 심한 부상을 당한 상태였고 그 때문인지 평소에 비해 체중이 29kg에 불과할 정도로 심하게 줄어든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나콘다가 다쳤을 때 외에도 약해지는 때가 있는데요. 바로 먹잇감을 삼킨 지 얼마 되지 않아 거동의 불편함을 겪을 때입니다. 이 시기에 아나콘다를 발견하면 천적들은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달려오기 때문에 아나콘다들은 살아남기 위해 먹이를 토해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마저 할 수 없을 때 아나콘다들이 사용하는 최후의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이 같은 대형 뱀들이 하는 행동으로는 잘 상상이 되지 않는 행동인데요. 이에 관련된 내용은 제작할 수 있게 되면 몇 가지 사례들을 엮어 다음 기회에 함께 보여드릴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